내게 약속한 전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조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8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면서 인류사의 시간입니다. 인류의 역사 인류의 역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인류사. 또 한편으로 인류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도 인류사가 됩니다. 이거 이제 두 개가 같이 되는데, 한자로 우리가 한번 조금 써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인류는 이렇게 똑같이, 요 두 개는 인류단 말이죠. 그러면 사자, 이렇게 사자가 들어가면은 역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할 때 이렇게 사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같은 발음은 우리나라 발음은 똑같죠. 인류사나 거기나 같이 보는데 같은 내용을 어떤 거는 또 역사로 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이야기거리 똑같이 일어난 이야기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그것을 사건으로 그냥 넘어갈 거냐, 안 그러면 인류사라는 것을 통해서 후손들이 그것을 다시 비춰볼 거냐. 역사라는 것과 사실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었던 일이죠. 있었던 일인데 후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러면 후대 사람들이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바라볼 때는 주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내용을 어떤 사람은 역사로 볼 수도 있고 똑같은 내용을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류사라, 국사다. 나라마다의 국사가 있는 거고, 국가의 역사, 국가의 사건들, 이런 것이 있잖아요. 또 개인도 보면은 습관이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나의 일을 저지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개인의 습관, 또 개인의 했던 어떤 남긴 족적, 이렇게 되는 건데 말이요. 습관이라 할 때는 습관이 될 때까지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비슷한 일이. 그럼 그 사람의 습관이라. 행태죠, 행태. 그래 되면 행태. 그 사람의 행태는 어떤 일, 무슨 일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렇게 나온다. 왜냐? 그 사람의 습관이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펴고 저런 일을 할 때는 저렇게 펴고 할 때마다 행동이 다르면 습관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모든 일이 한 인간이든 국가적이든 인류 전체든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에는 반드시 그가 하는 일, 나라가 하는 일, 인류 전체가 남긴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남겨진 일을 가지고 현재 있는 우리가 지나간 내용을 보고 그냥 역사라 하고는 넘어가면은 그냥 역사예요. 그건 개인의 어떤 내용이에요, 개인. 전체적으로 개인의 주관으로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현재 내가 뒤다보고, 이래 보고, 요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객관적인 내용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미래를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나와 앞으로 미래를 같이 연결해 볼 때는 이게 절대 주관만 갖고 안 되죠. 절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주관성만 갖고 안 그러면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습관,
단위 국가의 어떤 역사, 이런 거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인류사라 할 때, 지금까지 남아있는 인류사의 거의 대부분이 현재에서 끝이 납니다. 현재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현재 비춰보고지고 인류사로 보느냐? 그냥 인류의 하는 사건으로 볼 거냐? 안 그러면 국가의 역사로 볼 거냐? 국가의 사건으로 볼 거냐? 사건을 개인의 습관으로 볼 거냐? 그냥 그 개인이 있어도 뭐 알든 모르든 있어도 어떤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보낸 일들, 남긴 일들, 그러므로 과거와 지금의 끝이 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역사가, 적어도 역사를 갈 땐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에서 다시 미래를 연결해 볼 수 있는 일거리가 없느냐? 있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데 왜 대부분의 인류사가, 대부분의 역사가, 대부분의 개인의 습관이 과거의 사건이 있었다는 정도로서 여기서 끝을 내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그다음 연결돼서 미래는 반드시 연결되는데 왜 지금의 연결될 요소를 왜 말을 못하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뭐 예측이라 그러고 거다가 추정한다, 이런 정도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어떤 내용으로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단순하게 추정 정도도 아니고 단순하게 뭐 예측 정도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측만 갖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예측이라 그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될 것이다 그럴 적에는요, 그게는 퍼센트가 들어요. 퍼센트를 근거로 해서 예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확률이나 통계라고 하는 어떤 분석적인 기법, 수학적인 어떤 토대를 가지고 어느 정도 퍼센트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지, 이 일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당연히 이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러면은요, 그런 일을 갖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고 할 때 왜 못하느냐? 역사의 흐름에서 과거와 지금까지의 이 하나의 역사의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역사들을 하나로 묶는 주관점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기준이 없어 그런 거예요. 역사라는 게 그냥 막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축이 있어서 그 축을 중심해서 역사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역사, 과거에 있는 역사들, 여러 가지 자료들, 여러 가지 흔적들, 개인의 일이라든지 국가의 일이라든지 역사가 되든지 국가의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든지, 이런 내용이 수없이 있는데 그 수없이 있는 내용을 하나의 통으로, 즉 이 하나의 통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가지고 자기의 주관이 아니고 과거의 내용을 하나의 객관성을 보고 이런 역사가 분명히 흘러왔다 지금에, 그리고 거기서 객관성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런 요소에 다 관계성이 있고, 요 축을 볼 때 어느 하나라도 흩어진 내용이 별개로 있는 게 아니다. 저는 그걸 이제 그림으로 좀 이야기하면, 말로만 자꾸 하니까 어떤 형태인지, 다시 말하면 사건, 사고, 뭐 수많은 어떤 일들은 하나의 지나간 내용은 결국에는 하나의 점입니다. 점. 어느 시절에 하나의 역사가 쭉 흘러가면, 지금 이게 역사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시간이 막 지나가죠. 시간이라는 어떤 인간 인류사의 인류사, 그럼 시간이 지나가는, 그 과거에 여러 가지 사건들, 각 나라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연결되면서 계속 갔는데, 이런 사건들이 현재적으로 여기 딱 볼 때 현재에서 바라보면은 중심에 딱 보려면 누구든지 역사를 바라보면 과거의 역사의 내용 수많이 흩어지는 거예요. 수많이.
그러나 시간은 계속 지나갔고, 그래서 현재적으로 앞으로 지나갈 시간에 내가 현재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시간은 지나간 거죠. 여기까지는 지금 지나갔다. 이 많은 내용들이 역사 시간 속에서 많은 내용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건들이 앞에 있었던 사건들하고 연결되어서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연속되어진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는 단절되어 있지만 앞에 있었던 흔적이 있었으니까 이 다음 시간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이 내용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일이 될 것이다. 저런 일이 될 것이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사락을 하고 역사락을 할 때는 각 나라마다 다루는 역사, 또 전체 인류를 다루는 어떤 인류사, 인류의 흔적들, 세계사 하는 이런 거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개인의 주관을 가지고 하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역사에 이런 요소가 있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과거에 있는 이런 점들을 엮은 내용을 자기의 주관으로 단순히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개인의 주관이 수많은 과거의 자료들 내가 어느 정도 이걸 꿰뚫고 있다. 자기가 인지하고 있고 자기가 그 사실을 가지고 알고 있다. 그 시대에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시대에 어떤 관계가 있고 시대마다 이런 사건들 비교해서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전쟁 사건이나 어떤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어떤 충돌 관계나 여러 가지 내용들에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요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양만큼만 자기가 나는 이런 분야를 세계사를 가지고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있는 사건 아는 정도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국사도 마찬가지고. 그래갖고 그런 내용이 서로 의견이 틀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교과서 형태를 만들면 그게 세계사 교과서가 되는 거고 국사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이면 그렇지 않는 사람, 저런 다른 의견들이 모이는 사람이 모이면 그게 하나의 편중하는 국사가 편중하고 역사가 편중하고 그 국가적으로 힘을 합치면은 역사 왜곡이라는 사건이 막 나오는 거예요. 국사 왜곡. 그런 것을 인류사 왜곡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의 왜곡은 국사의 왜곡만 한계되지 인류사는 왜곡을 한다, 왜곡을 하지 않다. 이걸 누가 이렇게 나눠놓고 편을 이렇게 바르고 저렇게 가를 그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구분을 못 짓는 거예요. 인류사는 워낙 광범위하니까 국사는 국가 단위 안에서 주어지는 사건들을 나는 어떤 눈으로 본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런 사건들 때문에 국정교과서가 나와야 되는 중, 거민정교과서가 나와야 되는 중, 이 싸움을 나타내는 거야. 사건 하나를 두고 6.25 사변을 어떻게 볼 것이냐. 1950년대 일어난 건 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북쪽에서 내려왔다, 남쪽에서 올라갔다. 시각이 똑같은 전쟁 상황을 보는 사람마다 시각을 다르게 의도적으로 하는 수도 있는 거죠. 일부러 왜곡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역사 왜곡 쪽으로 들어가고 그런 취향이 많으니까 거민정 교과서가 혼이 지금 현재 국민들 전체 앞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과거에 다 경험했는데 6.25 사변 때 나는 태어났고 6.25 사변 그 전쟁 중에 52년생이니까 뻔히 보고 있고 당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지금 남쪽에서 올라갔다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역사에서 밀린 시대, 별로 힘이 안 되는 시대, 앞으로 커오는 사람들을 바꿔가지고 역사를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역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인류사를 볼 때는 인류사는 누가 가지고 그걸 이권 다툼을 한다든지 그것 가지고 득 본다든지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팽개치는 거예요. 놔둔단 말이에요. 그럼 인류사든 국사든 개인의 습관이든 다 하나의 어떤 통으로 보고지고 결국은 한 개인이 일을 저지르고 한 개인에 연결되고 국사가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인류사에 연결되는데 이 개인의 습관조차
다 연장해서 개인의 습관, 국가의 어떤 사건, 인류 전체의 사건, 이것 전체가 조합돼가지고 전체가 흩어진 이런 내용을 단순하게 시간만 보고 지났다 그래서 역사 속에 나중에 사람들이 후대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인류사의 가치가 있는 거냐? 과거의 이야기만 한다고 어떻게 가치가 있느냐?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 우리가 인류사 이해락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두 시간 이야기가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계속 이 개론적인 이 내용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우리 개인이 내가 남기는 하나의 사건이 바로 그게 인류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국사가 된다. 그게 내 한 가정을 이룬다면 그 가정에 어떤 기둥과 같은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지탱하고 있는. 가정을 안 가지면 또 그 말이 빠지니까 어떤 개인의 하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사건으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습관으로 남든지. 이 개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류사, 금인정교과서, 국정교과서 이 싸움이 어디서 나오고 왜 우리는 지금 역사 왜곡이라는 일본에서도 역사 왜곡 나오고 중국에서 역사 왜곡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왜 역사 왜곡이라는 말을 안 하고 있느냐.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 내부적인 역사 왜곡 이것이 더 심하기 때문에 역사 왜곡을 하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거기 안에 자충수를 떠가지고 국사 전체를 자기가 왜곡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국가가 지금 역사를 왜곡했다는 그 자체를 밖으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 국가는 다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경이 관계되고 그 나라 국가 단위에서 이권이 주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 왜곡을 하는 거예요. 멀쩡한 지금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다케시마란 말을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뜩 정해놨고 그냥 우리는 그냥 뭐 방방 뛰기만 뛰지. 이걸 갖고 역사 왜곡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내부적으로 지금 저력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항해야 된다? 학자들은 어떻게 되고 정책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일체적으로 국가가 안 나타나는 것은 내부적으로 지금 역사 왜곡이라는 이것 자체를 본인이 직접 지금 자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역사 부분에 분명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와 관계된 어떤 국가 이권에 대한 관계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지금 국가 안에서 뭔가 이권이 있어갖고 역사 왜곡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지금 역사 왜곡 태클 거는 것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거예요.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역사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응집해야 되는데 그 응집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이권으로 갖고 우리나라 국사를 지금 왜곡하다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가가. 그래서 인류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중요하게 개념을 가져야 될 것은 시간은 분명히 가니까 인류사가 나오는 거, 국사가 나오고 개인의 습관이 나오는데 지금부터라도 개인은 개인대로 반드시 시도해야 될 요소가 뭐냐? 역사라는 것이 이게 바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럴 적에 왜곡하지 않고 바로 세워야 될 때 시간만 지나간다고 해서 역사를 하고 인류사를 하고 안 된다. 여기까지 올 때에 적어도 현재까지 올 때에 어떤 기준축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는 개인의 단위적인 주관성만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봐도 타당한 누구나 이야기를 들어도 적어도 그것이 정규분포 안에 들어갈 때 적어도 그 내용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제 퍼센트가 나오는 거야. 객관성, 주관성 할 때 객관성을 할 때 이 정규분포를 우리가 고려해야 돼. 정규분포가 요래 가가지고 얘는 모여놔서 중심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그마로 해서 3시그마까지를 관리 어떤 그걸 봐요. 그래서 적어도 이 어떤 요까지에 지금까지 개인이 봐가지고 요것이 중심축이다 할 수 있는 데서는요 적어도 몇 프로 정도의 어떤
뭐 정확도라 할까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의 동의, 이런 걸 보냐면은 적어도 1시금 안에, 뭐 각 사람마다 2시금화도 둘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3시금화도 둘 수 있어요. 적어도 1시금화 안에까지는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인정을 할 수 있는 객관성이 부여된다. 최소한의 프로테이지죠. 이게 64.5%인가? 63%에서 조금 넘어간지, 그럴 거예요. 22.5%인가? 27.5%인가? 잘, 애매한데, 한쪽이. 그러면 30. 하여튼 60이 넘는데, 30이 넘어야 되겠네. 32.5%인가? 여기 60, 하여튼 요 1시그마. 적어도 1시그마 범위 안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63%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하나의 이게, 기준이다. 적어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기준이 있다 그럴 적에, 요거는 사람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폭이 또 어마어마하게 다를 수가 있죠. 이 폭은, 양은 좀 왔다 갔다 할 거라. 그럼 여기 있다 할 적에는 어떤 사건이든지, 사건들이 생긴 그 모든 사건들이요, 다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성이. 그런 연관성의 내용들을 시대마다 있는 어떤 기준되어지는 요소에 있는 내용을, 연관성을 가지고 쫙 비춰볼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인류사의 어떤 기준통을 볼 적에는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어느 정도 어떤 연관성이 있는 그 사건이다. 시대 전체, 인류 시대 전체를 깨뚫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어떤 기준축이 있다 그러면은, 형성이 여기서 만들어진다면, 인류사를 이야기하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축이 결국에는 이렇게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것에서 객관성이 어디에 있느냐? 앞에 객관성이 주어졌으니까 그 축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객관성 인정받는, 지금까지 있는 어떤 축에 대한 인정받는 일을 하지를 않은 거지.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것 자체 앞으로 나갈 땐 이 부분에 예측이라든지 이거는 단순하게 프로테이지를 해갖고 자기가 계산하는, 즉 통계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샘플 조사라든지 어떤 걸 통해서 그냥 임시적인 데이터에서 몇 프로일 거다 이러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의 과거의 시간 속에서의 정해진 기준을 두고, 이미 있는 그 기준을 두고 적어도 몇 프로의 어떤 신뢰성이란 신뢰 구간이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한다든지 하는 그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그대로 앞으로 될 모든 어떤 사건들이 여기에다 딱 기준을 두면은 앞으로 일이 어떻게 일어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인류 전체에는 앞으로 몇 년도는 정확하게 연도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건들이 분명히 나온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분명히 나타난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적어도 국사면 국사, 일사면 일사, 개인의 습관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어떤 연구 분야에 어떤 보람이, 적어도 인류 전체의 영향을 어떤 추정에 되어지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던질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인류들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객관성 자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분명하니까, 이거는 뭐 다음에 틀릴 것이라 하는 이거 내용은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분명히 추구해서 뒤로 보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작업을 안 한다는 거지. 인류사 작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안 해왔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인류사의 예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래전에 해놨습니다. 벌써. 늦게서 들어서 이게 벌써 100회 넘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은 지금 여기까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축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걸 잡고 인류사 오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떤 체간을 두고, 일본이 지금 인류사 전체를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그 민주화운동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왜곡되려고 하는 요소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걸 이야기하다가 대한민국에 아니 대통령이 간첩일 수가 있나? 이거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간첩이 되어서 국정을 다스린다. 가능은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넘어왔다. 지금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대통령 임기경 끝나고 나니까 넘어온 거예요. 이런 내용을 단순하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나 하면 이 축이 있으니까 간첩이 대통령이 돼도 나라가 견디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 있는 어느 나라하고도 비교하기 힘든 분명한 역사가 있다. 그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듯이 앞으로도 그 통이 대한민국 역사에 비춰볼 수 있는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 역사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돼도 간첩인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된 사람이 자살하는 그런 얽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분란이 있는 그 속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간첩이었고 한 사람은 바로 후임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자살했는데 이 두 대통령의 기간 자체가 적어도 10년 되어지는 엄청난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10년이라고 하는 이 통치기간을 전혀 대한민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버텨나. 왜?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가 그래 왔으니까 버텨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붙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는 그 시점까지 그리고 또 그 시점부터 또 이끌어 가실 섭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이 누가 잘해서 대통령을 잘했다. 누가 잘해서 우리나라가 누구 때문에 이랬다. 절대 그렇게 이름 불려지는 걸 우리는 국민들 스스로가 자꾸 거부하면서 하나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색하는 우리나라를 만색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의 가사의 첫 줄에 나오는 그 표현이 모든 국민들이 진심으로 안전하 서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국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그 흔적을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살아있는 시대 때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고백해야 된다. 그럼 고백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국가의 일이 그 사람은 맡겨지는 거예요. 정부에 누가 맡아서 누가 정부에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국무총리를 해서 국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일자무식이라 하더라도 학교 근처 안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줬다.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을 계속 고백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녕이 보장이 된다. 그 예를 지난 시간에 들은 거 아니에요. 그 예를 대한민국에 살진 않더라도 북한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주는 혜택 하나도 못 받았는데 불구하고 북한 땅에서 북한 당국조차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적이잖아요. 적국에서 감옥에 가 있다. 그러면 남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같이 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나라의 적국에서 감옥에 가 있다. 그것도 정치범이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남한 사람한테 도움되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북한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통령 되겠다고 하나도 한 번도 말해보질 않고, 내가 어쩌면 공무원 되겠다고 한 번도 제시 안 해본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말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이거는 자꾸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속에 이런 내용이 아까요, 지금까지의 과거에 있었던 사건 자체를 보는 하나의 통해, 인류사를 보고 국사를 보는 그 통 자체가 아닌 기준 자체가요,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국가를 갖다 대놔도 그 국가, 그 국민들, 지금 현재 인류사를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대한민국 애국가를 갖고 이야기하더라도, 인류사 전체를 갖다 놔놓고, 어느 국가, 어느 국민들의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고 서로 이야기하면요, 그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민족, 그 국가를 위해서 남긴 흔적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이 통 자체가요, 이게 변할 수 있다든지, 이게 뭐 시대에 따라서 왜곡된다든지, 각도가, 이게 가다가 일직선이 아니고 어떤 방향을 틀어서 이쪽을 간다든지, 이쪽을 간다든지,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일직선이 지금까지 왔으면 앞으로도 계속 가는 그 인류사를 보는 어떤 기준적인 통이랍니다. 표현할 때 지금 여기서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섭리께서 워낙 폭넓은 내용으로 이야기했지만요, 그걸 좁혀놓으면 현재적인 우리의 현장을 이야기할 때, 현재적인 상황에서 우리 이야기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경제락하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경제락하는 구조.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경제 환란, 어렵다. 경제를 어떻게 이양하냐, 어떻게 이걸 치르느냐, 이 경제라는 구조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그것 자체가 분명히 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작이, 기도가 있잖아. 아까 버렸네. 지중해, 유럽 사회가 되기 전에, 즉 유럽 사회의 어떤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페니키아인들, 그것까지 역사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바벨론이 있던 시대 때인데, 아직 헬라 제국은 나타나기 전인데, 벌써 그 있던 두로에 있던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있던 해변가에 있는, 어쩌보면 블레셋인이라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해안가에 거주하더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갖고 페니키아인이라 이야기하는 게 나중에 후대에. 근데 이 사람들이 스페인까지, 지중해에서 페니키아까지는, 이 시돈까지는 이건요, 지중해를 완전히 가로질르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 당시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 성경에 기록된 다른 나라 보면요, 전부 육지전이에요, 육지전. 그 당시에 모든 활동들이 육지에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요, 페니키아인들이 아마도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이런 활동하는 거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오네. 에스겔 앞에 에레미야의 자서에 나와. 에레미야. 그 국가 멸망될 때 시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걸 바로 그 시대 그 모양을 이야기. 그 전에는 성경은 여전히 다윗 왕 때나 이런 데 보면 블레셋하고 한없이 싸우는데, 블레셋이 해안지대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그 해안지대에 뭐 먹을 거 있어서 거기 있나 하는데, 해안지대에서 육지가 훨씬 뭔가 먹을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해안지대에 있는 사람이 육지에 대해서 그렇게 탐을 내지 않아요.
그냥 싸우다가 또다시 철수해가지고 자기들이 블레셋 다섯 성읍인가 그거만 다시 물러가서 그냥 조용히 있는 듯하게 성경은 아주 블레셋에서 한 경우 국지전으로 몇 번 싸움인데 큰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지중해니까. 그 지중해에서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지금 만지고 있는 경제력하는 그 모든 경제의 영향, 그 뿌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더라고. 오랫동안 겪어보던, 오랫동안 경험해보던 그들이 이 돈으로 해서 경제로 인해서 이것이 꽃이 필 때 바로 은행이라는 제도, 이자, 돈을 주가지고 이자를 받는 일종의 금융권이라고 하는 기존의 돈은 돈과 돈의 물물교환, 물건과 물건, 돈하고 물물교환해서 하나의 돈에 이런 기능이 있어가면 나중에는 이 돈에 이자를 붙이는 금융이라는 이 제도가 유태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어떤 일정한 형태가 되어지면서 1096년에 이래서 십자군 전쟁이 났고 거의 200년 동안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 기간에 완전히 무역과 금융이 막다떨어 가서 이제 돈이 막 커지는 거예요. 돈의 부피가 한없이 커지는. 이 내용이 사람들이 욕심에 의해서 사람들의 어떤 관심에 의해서 돈에 집중하고 돈을 벌어들려고 하는 순전히 사람의 일이에요. 어느 누가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아무도 말 못해요. 말하기 힘드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그냥 이자 때문에 돈 빌려줘갖고 폭류해서 이자 취해가지고 또 자꾸 돈을 불리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할 수 있느냐?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느냐? 이 돈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자란 조그마한 돈의 굴림이 산에서 눈송이 열하고 눈덩이 열어서 내려보면 눈덩이가 자꾸 불어나시 돈의 양이 계속 커지면서 전 인류가 하나의 돈이라거나 경제라는 구조 속에 모든 인류가 관심이 되어지는, 집중되어지는 이 구조하고 같은 거예요. 인류사의 구조나 그 인류사 속에 나타나는 어떤 중심축이 흐르는 그 내용에 돈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돈을 통해서 모든 흩어진 인간들의 관심을 끄덕 집중시킵니다. 어느 정도 집중이 되느냐? 지금의 시대에 이러면 그런 거예요. 아주 상반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때문에 일어난 일 봐봐요. 정말 참 가슴 쫄리는 그런 가슴이 쓰라리 좀 아파요. 아프다. 하나의 인류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의 예화로서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거로 이야기합시다. 성주 가까워요. 여기 성주 사드 배치가 성주에 된다고 지난 주일날 저녁에 내가 아직 결정 안 났다 했는데 주일날 저녁 그게 벌써 났던가? 오해 나는 걸 내가 몰라서 그런지 안 그러면 월요일날 발표가 됐는지 근데 성주로 발표됐다는 거죠. 내 고향도 경남 진해이기 때문에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성주에서 사드가 배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딱 들어보니까 사드가 그냥 맨 땅에 배치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미사일 기지가 있는데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 자체가 전략이 되니까 막 급하니까 부지고 뭐고 있는 기존에 어떤 미사일 기지도 한 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주락하는 지역이 미사일 기지를 모르는 건 아니었을 거라고 오래전부터 미사일 기지가 어떻다 있다는 거 분명히 인식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사드가 들어오면 고향에서도 진해에서도 그걸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군항도시라서 사드가 미사일 기지가 있는 이유는 군사적인 보호 목적이지, 보호 목적. 그 지역의 안전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사드가 들어온 데 미사일 기지가 그 지역에 있다면요. 하늘에서 날라오는 어떤 것에 보호하기
전쟁의 보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거지. 일단 딱 느낌이 딱 걸어오는 거. 아, 사드가 들어오니까 상주 사람들 이제 뭐 발 뻗고 자겠구나. 나는 딱 인상이 딱 그랬는데, 아니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보니까 사드가 성주에 배치다고 성주 군수가 공무원이잖아. 국가의 어떤 관직이잖아. 군수인데 지방 수령 아니야. 정부 정책에서 미사일 기지를 그어다가 미사일 기지를 사드 미사일을 방어 미사일을 그어서 설치한다는데, 아니 그 국민들 그 사람이 알면 뭘, 사드에서 알면 뭘 알기라고. 적어도 군수가 지방 행정 장관인데 뭐라 그랬어? 정부가 성주 군민을 버렸다?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방 사는 사람들이 뭘 모르는 사람들이,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군수가 모르는 소리니까 좀 잠잠히 하라고 그러면서 타일러고 교육을 시켜야 돼. 당사자가. 아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나 그래서 그 소리 들었고, 저 사람 대한민국 사람 맞아? 특히나 경북이라자. 또 거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 그 분여관에 있었던 선영이 거기 있대요. 선영이 바로 그 지역 바로 밑에 그 지역이 바로 선영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고향을 지키려고 사드를 배치하는구나. 처음엔 그랬던 거예요. 저는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주 군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막 데모를 하고 피켓을 내서고 애를 안고 부모가 아이를 타이르면서 피켓을 뜨는데, 아이야 너는 내가 지켜줄게. 글로 막 써놨고, 그러면서 군중들하고 막 데모하고 사드 철수하라. 어저께인가 아니께인가 금요일 날인가 황교안 국무총리지. 황교안 그 설명회하러 내려갔는데 국방부 장관하고 국민들이 그걸 만나지도 않고 설명도 안 듣고 피로 떠고 보내러 가고 달걀 던져갖고, 대통령이 지금 몽골에 순방 중에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인데 국가의 최고 수반인데 거기에 달걀 던지고,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서 미사일 그 사드에서 나오는 그 전자파, 그게 국민들 다 죽인다는 거지. 이런 세상에.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바로 알려줘야지.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 자꾸 많이 모이는 게, 이제 선동하면서 이 정치적인 어떤 분명한 배후 세력들 막 나오고 지금 막 복잡한 형태로 막 가는 과정이라. 자기들한테 미리 이야기 안 했다는 거지. 아니 군사 무기 갖다 놨는데, 국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 무기 갖다 놨는데 그걸 그 있는 사람한테 알리고 자시고 할 것이요. 만약에 그 주민들한테 위험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불구하고 갖다 놔면 그거는 반드시 어당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타도해야 될 내용이지만, 아니 정당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거다 설치했는데 보통 따지보고 한 게 아니다 말이야.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온 동안. 그런데 선영에 있던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찍은 투판 그 손을 찍어버리고 싶다. 그 선영의 상주라는 사람, 제일 맞이였던 그 사람 된 사람이 그런 말하고 인터뷰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도대체 이런 사람은 이 대한민국 국민 맞아?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지금 사드를 들러야 될 어떤 긴박함 때문에
이거 또 뭐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미사일 공격으로 지금 계속 시도를 해 보이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보이는데 어떻게 하든지 방어할 수 있는 요소에 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들러야 될 판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었던 6.25 사변 때 죽었던 우리의 그 어떤 선조로서 정말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전쟁터에서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총알에서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가는 그래갖고 대한민국이 지켜졌던 아니 도대체 그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뭐 참외농사 망치다는 동 그리고 그 한술 더 떠서 그 지방에 소위 말해 여당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의원 돼야지 총선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한사코 또 뭐 사드 반대 또 이런 운동을 벌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더해서 또 야당의 그 또 국회의원 된 사람 언론에 나와가지고 평가하면서 국무총리 내려가 안 된다고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사과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정말 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하고 국민이라고 국가를 위해서 참 아니야말로 그 간첩일 때는 한마디 말 안 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들 그런 어떤 국가의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은 그 이야기 아닌가 국회의원은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이번에 보니까 이건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국회의원은 이런 국방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요것만 노리고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서 나름대로 튼튼한 사람들은 현재 국방부에 있는 지금 정부라고 소위 말하는 행정요원들 정말 욕을 들으면서도 국가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그냥 말없이 바라만 봐도 바라만 보면서 감사를 해도 외쳐야 되는 게 얼마나 그게 다행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 참외 농사 또 그런 중국에 눈치 보는데 눈치 보는 원리가 뭐냐 중국이 경제적으로 중국 물건을 우리가 중국에 물건을 수출해야 되고 중국 물건을 수입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들 여기서 나오는 타격 이 사람들이 앞으로 안 오면 어쩔 이게 경제란 말이에요. 경제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경제 논리를 하고 지금 전 세계 사람이 사드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경제 논리를 가지고 사드를 비교하는 이런 내용에 경제로 하나 해가지고 쭉 해서 모든 국민들을 전 인류를 아주 일자 무식이라도 자기 수입에 자기 호주머니 들은 돈 가지고 관심을 갖지도 하는 통일성 모든 인류의 통일성 적어도 경제라는 것이 통일되어가는 흩어져 있던 인간들로 하여금 적어도 통일시키가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통일시켜서는 뭘 할 거냐 요건 또 역사 부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또 다음 단계 있죠. 그러나 적어도 경제라는 걸 가지고 일자 무식이라도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돈 들어오는 거 그것 가지고 국가든 있든지 국가 자체를 마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이런 행태를 벌이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섭리를 같이 연결해 보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